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적에 수학여행을 가든 어딜 가든 수련원이라는 곳을 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속에 있거나 그런 건데, 그곳에서 일을 하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겸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겸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자, 오늘 겸손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예전에 수련원 같은 곳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다. 네, 한 10수년 전인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제가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저녁에 이제 담력 훈련도 한 번씩 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 무서운 얘기들을 해주고 해야 이게 좀 임팩트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좀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귀족님들 중에서도 혹시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무슨 얘기인지 안다 하시더라도 언급은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업체고 저희가 이제 수련원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기가 어디인지 알겠다 하시더라도 그 지역이나 이런 거는 좀 언급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매너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공포 쪽에서는 그게 매너예요. 네, 매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일단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 미리 틀어놨었어야 되는데, 제가 돌비님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대충 그린 사진이긴 한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엄청 대충 그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거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하시는데도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도 네네. 비슷하게 약도 그려놓은 거예요. 네네네네. 진짜 별건 아닌데 이거를 그래도 제가 띄워놓고 해야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일을 겪게 된 거는 거의 10수년 전인데, 사실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저도 물론 이 일이 있고 나서 일을 시작하게 되긴 했지만, 제가 일을 할 때 팀장님께서 겪었던 일인데, 이야기의 유연성을 좀 위해서 제 이야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인칭 시점으로 해서. 네네네. 네. 이 일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일을 시작을 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여기가 이제 수련원인데 이 수련원의 규모를 저희가 캠파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이제 캠파가 굉장히 큰 수련원인데, 이 수련원을 지나면 스키장이 하나 나와요. 지나서 조금만 가다 보면 스키장이 나오는데, 그 말은 거기가 굉장히 산중이란 소리고 굉장히 겨울엔 춥단 소리예요. 눈도 되게 많이 오고. 그래서 여기는 뭐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길도 되게 꼬불꼬불하고 되게 가기가 어려운 곳이라서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은 진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A동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가 저희 수련원 숙소인데, 혹시나 누군가가 본다면은 바로 눈치를 채실 수 있을 정도로 딱 보면 모텔처럼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원래 모텔이었어요. 이 A동이 모텔 건물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겨울에는 우리가 보통 시즌권을 끊고 스키장에 이렇게 시즌방을 끊어놓고 스키를 오랫동안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모텔이 장사가 잘 되지 않았을까, 왜 우리 수련원 숙소로 팔았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희 같이 일하던 실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 모텔이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을 텐데 왜 우리 숙소로 쓰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팀장님 그 얘기 모르는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거기가 모텔일 때 그 실장님이 사장님이셨어요. 원래 사장님이셨는데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가 가을쯤이었대요. 어느 때와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 하나가
캐리어를 끌고 오더랍니다. 거기 스키장은 겨울이 아니더라도 리조트이기 때문에 장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누가 봐도 그냥 여행 온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되게 한산한 날이었고 날도 평일이었고 손님들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아가씨가 다짜고짜 오자마자 달빵 주세요 그랬대요. 월마다 월세 내는 그렇죠. 달빵. 달빵을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달빵을 뭐 드릴 수는 있는데 혹시 뭐 원하시는 방 있냐 그랬더니 그냥 딴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조용한 방으로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조용한 방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3층에 제일 끝에 있는 307호 방 드릴게요 그랬대요. 그래서 알겠다 그랬는데 그 사장님이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여자분이니까 3층에 307호면 근데 제일 끝에 있는 방이고 여자분 혼자서 안 무서우시겠어요? 그랬더니 저는 글을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무서운 거 없습니다.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좋다고 그래서 방을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방을 주고 이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눈에 띄더래요. 보통 그렇게 산중에서 이렇게 글을 쓰거나 하면 솔직히 한 번씩 바람도 쐬러 나와야 될 거고 만약에 뭐 담배를 핀다면 담배도 피러 나와야 될 거고 한데 그치. 전혀 방에서 안 나오더래요. 단 한 번도. 그 근처에 마을이 있어가지고 이제 중국집 배달까지는 되는데 배달을 시키더라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점심 한 끼만 딱 시켜 먹는데 밥을 시킬 때 문 밖으로 이렇게 돈 내줄 때 이렇게 나오는 팔을 보는 거 이외에는 그 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뭐 한 달이 지났으니까 더 있으실 건지 아니면 이제 나가실 건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 사장님께서 올라가셨대요. 올라가셔가지고 똑똑똑 아가씨 혹시 한 달 더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나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직 주무시나 싶어서 이제 내려갔대. 내려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다시 올라가서 똑똑똑 아가씨 혹시 한 달 더 계실 거예요? 아니면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빨래하는 동안에 갔나 싶어가지고 마스터키를 가지고 올라왔답니다.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자분이니까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보니까 신발이 있더래요. 신발이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했지 싶어서 살짝 들어가 보니까 아가씨 이렇게 불러보니까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뭐 이렇게 캐리어 열린 것도 있고 뭐 침대에 이불 막 닿았던 자국도 있고 그리고 막 글 써서 종이 찢어가지고 막 바닥에 버리고 막 그런 자국도 있더래요. 근데 방에 사람이 없더래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혹시나 화장실에 있나 싶어서 화장실 똑똑 두드리니까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랍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있나 싶어서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좀 세게 두드렸대요.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아가씨 하니까 이제 사장님이 놀래잖아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밑에 가가지고 마스터키를 가지고 올라왔대요. 그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당황하게 되면 일단은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키를 가지고 올라와서 문을 열었대요. 딱 열어보니까 아가씨가 목을 안 좋은 선택을 했더래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요. 거기 목욕탕은요. 제가 가보기도 했지만 제가 생각보다 키가 좀 크거든요. 한 186쯤 되는데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제가 까치발을 들면 머리가 천장에 닿아요. 여기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우리가 목을 안 좋은 선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다리가 안 닿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목을 이렇게 하고 욕조에다 무릎을 꿇고 있었대요.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타살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건 타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막 손톱이나 이런 데 상처가 많대요. 뭐 저도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이게 안 좋은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래도
가기 직전에는 살고 싶은 욕망이 막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분은 너무 아무런 상처 없이 그렇게 계시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타살의 흔적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 창문을 열어봐도 바깥에는 3층이고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그 1층 밑에도 거의 낭떠러지다 보니까 절대 이거는 타살일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미궁으로 빠지기 직전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뭐 조사를 하다 보면 병원 기록도 조사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분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경찰의 수사에 대한 그런 거다 보니까 네. 건너 들었는데 그 여자의 정신과 이력에서 되게 많은 그런 이력들이 나왔대요. 근데 이야기는 이게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야기의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뭐 물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제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 하나가 들어오는데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거의 99.9%가 1박 2일이에요. 1박 2일이다 보니까 첫날에 중요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끝내야 돼요. 뭐 담력 훈련이든 레크레이션이든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끝내야 되는데 첫날 들어온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끝내고 이 학생들의 숙소를 A동으로 잡았어요. 이 이야기들이 뭐 대부분이 막 이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A동으로 숙소를 잡아놓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저녁에 이제 학생들을 숙소에다 넣어주고 10시에 보통 점호를 해요. 점호를 하고 12시까지 불침번을 서면서 학생들이 자는 걸 확인하고 왜냐면 저녁에 이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는 걸 확인하고 보통 이제 우리 숙소로 교관 숙소로 돌아와서 쉬는데 그날따라 이제 제가 학생들을 재워놓고 한 11시쯤?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친구랑 막 이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막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남학생 하나가 울면서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경우 자주 있거든요. 뭐 학생들 대부분이 아파요. 이렇게 잘 때 되면. 근데 울면서 막 내려오길래 왜 어디 아파? 왜 그래? 뭐 누가 괴롭혔어? 그랬더니 울기만 해요. 계속. 친구야 얘기를 해야 선생님이 도움을 줄 거 아니냐. 저희가 뭐 막 저거 할 때는 무섭게 하더라도 이렇게 한 명씩 내려오는 학생이 있을 땐 되게 또 살갑게 해주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처리를 해줄 거 아니냐. 얘기를 해봐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일단 그 전에 제가 너 몇 호나 그랬더니 202호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방 저 끝에 구석에서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안고 이렇게 자꾸 저를 쳐다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 방에 너희밖에 없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냥 자꾸 쳐다봐요. 자꾸 못 자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은 학생들을 보다 보니까 학생들 눈빛만 봐도 얘가 거짓말하는지 진심인지 알아요. 거짓말이라도 속아줄 때가 많고 근데 얘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학교 선생님들도 자는 시간이고 또 저희 교육대장님도 주무시거나 아니면 쉴 때 이제 건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알겠다. 그러면 선생님이 숙소 바꿔줄 테니까 친구들한테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단 숙소 한번 바꿔줘 볼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숙소에다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잘 자고 다음날 수료를 잘 하고 갔습니다. 이게 저희가 1박 2일이다 보니까 두 번째 날 가잖아요. 그러면 가는 날 학생들이 또 들어와요.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저희는 주말 빼고.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가는 날 다른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왔던 학교는 이제 5학년이고 부산에서 온 학교였고 두 번째 왔던 학교는 대전이며 6학년이었어요. 똑같이 프로그램을 이제 다 하고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첫날 프로그램을 똑같이 다 하고 저녁에 이제 똑같이 학생들을 재우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교관이나 뭐 조교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이제 지도사라고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도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제가 또 유일한 남자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제가
불침번을 서게 됐어요. 그때는 되게 인원이 많이 없었거든요. 저희 지도사들이.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또 불침번을 섰는데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또 학생 하나가 울면서 내려오더라고요. 솔직히 좀 소름이 돋았어요. 솔직히 되게 무서웠어요. 제가 덩치가 되게 크거든요. 예. 근데 또 울면서 내려오니까 생각보다 조금 무서웠어요. 그래서 학생이 하는 말이 걔는 내려와서 뭐 울었지만 뭐 이렇게 울기만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내려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방에 이상한 여자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렇게 안 무서운 척 해야 되니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요 방에 어떤 여자가 자꾸 애기 안고 자꾸 앉아있다니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제일 끝에서 잤는데 지 옆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쳐다보진 않고 다른 친구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 여자한테 안 들키게끔 몰래 이렇게 살금살금 기어서 나온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해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뭐 울음증을 하길래 일단은 그러면 내가 방을 옮겨줄게. 근데 선생님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너 전에 왔던 학교에 친구 있지? 이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에? 무슨 친구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고 얘기하고 나서 방을 바꿔주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유일하게 하던 메신저 해봐야 뭐 세이클럽이나 싸이월드였는데 예. 이게 아무리 그래도 초등학생 이렇게 전국구로 놀진 않거든요. 대전에서 네. 그것도 부산까지 네. 그것도 학년이 다른데 그래서 되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대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교육대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귀신은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예. 교육대장님이 예전에 약간 좀 생활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덩치도 예. 되게 크시고 키가 한 187에 몸무게 한 120kg 정도 되시는 분인데 되게 남자답고 그냥 뭐 내가 낸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런 귀신은 없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막 이렇게 있다가 일단은 그러면 학생들 오면 그 숙소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숙소 그냥 놀게 놔둡니까? 그러니까 우리 숙소로 쓸까?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숙소 옆에 저희 지금 여기 교관 숙소라고 써있는 세 곳이 다 컨테이너거든요. 제일 왼쪽이 교육대장님 숙소고 가운데가 제가 쓰던 숙소고 오른쪽이 우리 여지도사들이 쓰던 숙소예요. 그러면 우리 여지도사들 숙소로 쓸래?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여지도사 두 분 계셨는데 네. 그분들이 되게 성격이 좋고 털털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좋죠. 뭐 저희가 쓸게요. 아싸 방 안에 화장실 있다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 너 그 숙소로 써라. 그렇게 해서 이제 걔네들한테 202호의 숙소를 줬어요. 예. 여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그 202호가 모텔 카운터였던 방이에요. 원래 되게 좁고 되게 긴 방이에요. 예. 그리고 화장실은 제일 끝에 있고 우리 보통 화장대라 그러죠. 화장대는 입구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요렇게 이제 그 여지도사들한테 방을 주고 일주일이 흐르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이제 학생들이 들어왔으니까 여지도사 숙소는 그날 처음 쓰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똑같이 초등학생들이 들어오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여기 보시면 C동 있죠. C동이 A동에서 C동까지의 거리가 거의 2km쯤 됩니다. 멀구나. 거리가 엄청 멀어요. 여기 수련원 캠파가 엄청 크거든요. C동까지 가려면 또 A동에서 연못 있는 데까지는 내리막이고 연못에서 C동까지는 또 오르막이에요. 예. C동은 그냥 보기만 봐도 되게 무서운 곳인데 이게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저기 길 빼고는 다 산이거든요. 뒤쪽이 다 산인데 이 C동이 옛날에 무슨 뭐 약간 신당 비슷한 그런 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아무튼 거기 이제 학생들 숙소인데 저기는 생각보다 멀기도 멀고 조금 무서운 곳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는 못 가니까 여지도사 2명을 보냈어요. 보내고 너네가 같이 좀 피곤하겠지만 학생들 점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원 체크하고 아픈 애들 있는지 보고 약 필요하면 약 주고 학생들 재우고 그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 이제 저는 B동과 A동의 학생들 점호를 끝내고 숙소에 와 있었어요.
와 있었는데 이 얘기는 그 다음날 들었던 얘기인데 얘네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C동에서 학생들 점호를 끝내고 학생들을 재우고 이렇게 있는데 보통 12시 이후까지는 학생들이 자는 걸 확인하고 와야 되는데 A가 언니고 B가 동생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A가 B한테 B야, 언니 오늘 너무 피곤한데 좀 몸도 좀 안 좋고 먼저 좀 가서 쉬면 안 되겠나 그랬더니 B가 언니 편하게 들어가 쉬세요. 뭐 제가 학생들 다 재우고 갈게요. 그랬대요. 그래서 A가 알았다. 그럼 내 좀 먼저 가 괜찮겠나?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왔어요. 와가지고 방에 가가지고 이제 씻고 그리고 B가 들어오면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저 끝에 가서 자리를 하고 누워서 이제 먼저 잤대요. 그래서 이제 B가 학생들 자는 걸 다 확인하고 이제 쭉 돌아와가지고 들어왔는데 언니가 아니나 다를까 자고 있었대. 그래서 불은 못 켜고 언니를 살짝 옆으로 지나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씻고 그리고 이제 화장대 앞에 앉아서 이제 로션을 막 바르고 있었대요. 불은 못 켜고 우리가 이제 복도불을 이용해가지고 문을 살짝 열어놔가지고 이제 실루엣만 보이는 약간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던 언니가 비야 하지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에? 언니 뭐요? 이렇게 있으니까 언니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더래요. 그래서 잠꼬대 하나 보다. 그리고 이제 막 로션을 또 이렇게 막 바르고 있는데 하지 말라니까 막 이러더래요. 오호. 그래서 B가 너무 놀래가지고 불을 탁 켜면서 언니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깜짝 놀래더래요. 그래서 언니 왜요? 그랬더니 너 왜 거기 있어? 언니 저 아까부터 여기서 로션 바르고 있었는데요. 네 방금 내 옆에 앉아 있었잖아. 아니에요. 저 언니 아까부터 저 여기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누워서 자는데 검지손가락으로 내 손바닥을 손톱으로 긁었잖아. 네가 이랬다는 거예요. 예. 누가 긁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간지럽잖아요. 그게 본인이 본인 손바닥 긁어도 되게 기분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B 하지마 그러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언니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니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 내가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주먹을 쥐고 바닥에 엎었거든? 근데 그 느낌이 또 났어 이러는 거야. 우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다음날 저희한테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그날 잠도 못 자고 그래가지고 뭐야 그런 일이 있노 이러면서 막 제가 장난치지 마라 막 이랬는데 진짜라니까요 팀장님. 저희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저희 교육대장님 방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육대장님이 할매 귀신 얘기하는가 봐. 할매 귀신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할매 귀신이 있다. 맨날 내 방 옆에 앉아 있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뭔가 허세 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 사람은 좀 외로움 많이 타가지고 장난만 치지 막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누구 다치게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내 방 옆에 맨날 여와 앉아 있는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농담하지 마서 하면서 하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그러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너네도 뭐 그렇다 하니까 가끔 혹시라도 나타나고 하면 좀 말동무도 대드리고 해라. 뭐 그렇게 네. 하고 넘어갔어요. 걔네들 워낙 성격이 좋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또 학생들이 또 들어오게 돼요. 들어와가지고 한 며칠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친구 2명이 C동에 점호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C동에 점호를 하러 가게 됐는데 이제 점호를 그날은 야 이제 우리는 누구 먼저 가지 말자 하면서 같이 가자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언니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점호를 끝내고 12시 조금 넘어서 뚫레뚫레 걸어서 이래 오고 있었어요. 오고 있는데 연못을 지나서부터 제가 오르막이라 그랬잖아요. 오는 길이 오르막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못을 지나서 걸어오고 있는데 식당점 이렇게 지나올 때쯤에 앞에서 식당 이모 한 분이 걸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이모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저희 여기는 근처에 마을이 있지 저희 여기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모들은 학생들 저녁 주고 땡 하면 바로 칼퇴근하세요. 근데 둘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시간에 이모가 있을 시간이 아닌 거예요. 네. 그것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가고 있었으니까, C동 쪽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모가 왜 절로 가지? 야, 근데 지금 이모가 있나? 그래서 서로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서로 같이 시계 한번 보고 이모가 있을 시간이 아닌데 하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이모가 버벅 뛰어오더래요. 그때부터 막 울면서 막 뛰어 올라온 거예요. 저희 숙소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대장님하고 저하고 막 무슨 일인데 그러면서 막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가니까 막 그 여지도사는 마스카라 막 아이라인 막 다 번져가지고 막 진짜 완전 팬더 되기 직전인 얼굴로 막 올라온 거예요. 진짜 막 못 알아볼 정도로, 저희가 보자마자 놀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막 교육대장님한테 울면서 막 진짜 막 대장님 저희 진짜 일 못하겠어요. 진짜 일 그만두고 싶어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대장님이 계속 좀 진정을 시키고 그때부터 좀 약간 꼰대스러운 말을 약간 좀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사람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일단 너가 나가고 나면 일할 사람도 없는데 야랑 내랑 어떻게 둘이 하냐. 팀장이랑 내랑 둘이. 일단 이번 달까지는 조금 일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안정을 시키고 오늘 하루는 저 방에 못 자겠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자던 방에 재우고 제가 원래 쓰던 제일 오른쪽 여지도사들 방에 잤어요. 그 방이 생각보다 조금 추워가지고 그래서 되게 자기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방에 내가 자겠다. 너네가 내 방에 자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네. 그러고 또 한 며칠 동안 별일이 없었는데 원래는 사실 뭔가 이렇게 좀 일이 없으면은 원래 이렇게 좀 무서운 일이라도 이렇게 자꾸 있던 일이 없으면은 되게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평화로우면 네.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제가 어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엄청 피곤해요. 네. 더군다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2박 3일이다 보니까 두 번째 날 저녁은 진짜 거의 녹초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온 상태에서 두 번째 날 저녁에 이제 제가 레크레이션을 끝내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이제 씻고 방에 이제 누웠어요. 거의 그때가 새벽 2시쯤 됐습니다. 2시쯤 됐는데 갑자기 교육대장님한테 이제 잠이 싹 들려고 할 때쯤에 교육대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대장님. 그러니까 니 빨리 내 방으로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급한 거 아니시면 내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 진짜 너무 피곤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욕을 하시면서 알겠으니까 빨리 와보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잠들기 직전이었는데 알았으니까 와보라고 임마 막 이렇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옆에 계신 교육대장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 들어가니까 딱 하시는 말씀이 어이없게도 니 이제 창문 좀 닫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저거다더라고 저 불렀습니까? 진짜 너무하십니다. 저 진짜 오늘 진짜 얼마나 피곤하신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알겠으니까 좀 닫아보라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하십니다 진짜 이러면서 문을 쓱 닫으러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 닫으라고 저를 부르실 분은 아니거든요.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닫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대장님이 알았으니까 빨리 닫아보라고 제발 빨리 좀 닫아보라고 제발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확 닫고 왔어요. 예. 그래서 닫고 왔는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도로가에 저희가 수련원이다 보니까 수련원 근처에만 딱 가로등이 있어요. 가로등이 있고 저희가 지금 교관 숙소 이렇게 적어놨는데 들어가는 문이 도로에서 정면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옆쪽에 있어요. 저희 숙소 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옆쪽에 있고 도로가 쪽에는 컨테이너에 붙어있는 백열등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쪽에 창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안에서 보면 창문이 도로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로등에서 가로등 불빛이 백열등을 이렇게 비추면 그게 그림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백열등을 안 켜놓으면. 그 그림자가 창문의 위쪽부터 반원 모양의 이런 그림자가 딱 드리워져요. 어느 때와 똑같이
대장님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켜놓고 이렇게 영화를 보고 계셨대요.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되게 더운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니까 그때가 가을쯤이었는데 사실 가을도 여기는 좀 춥거든요. 근데 이분은 워낙 좀 덩치가 크다 보니까 더위를 네. 좀 많이 타셨어요. 그래서 이게 방 온도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갖고 창문을 열어놨는데 이게 막 바람도 많이 불고 막 낙엽도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자꾸 들어오노 이러면서 문을 닫으려고 이제 이렇게 쓱 간 거예요.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싹 닫으러 갔는데 위에서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드리워져 있던 그 모양이 문을 쓱 닫으러 이제 문을 딱 손을 딱 짚으니까 갑자기 거기서 할머니 얼굴이 쑥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그 할머니 귀신이라는 분이 장난이라지만 너무 무섭잖아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놀래켜도 놀랄 텐데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이렇게 팍 세게 닫았는데 그게 이제 부드러운 샷이다 보니까 문이 반동돼서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막 바람 불어가지고 낙엽 다 들어오고 먼지 다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날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진짜 여기 일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이거 뭐 죄라도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미신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귀신을 보거나 하긴 하지만 이게 막 무당이나 이런 거를 막 믿거나 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막 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막 또 하루 이틀이 또 지나가요. 이제 이야기의 사실 클라이맥스는 지금부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이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다가 이제 문제의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옵니다. 네. 초등학교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 초등학생들은 5학년이었어요. 5학년이었는데 이제 여느 때처럼 들어오면 입소식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뭐 초등학생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싸움을 좀 해야 되고 학생들의 귀를 좀 눌러놔야 되고 저희 말을 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혼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막 기합도 많이 주고 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합 주고 있고 막 이러는데 5학년 그때 몇 반이었더라. 아무튼 몇 반의 반장이 선생님 저희 말로 해도 다 알아듣는 나이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는 얘기니까 이렇게 뭐 딴 얘기는 못하고 일단 알겠다 그러면 계속 지켜보겠다 내가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나중에는 별명을 촉새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예. 왜 촉새냐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친구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따진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말이 많냐 하면 막 친구처럼 막 말 많은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하는 질문은 똑같아요. 밥 몇 시에 먹어요? 반찬 뭐예요? 소세지 몇 개 줘요? 이게 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다음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죠? 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 하고 그거 할 때까지 프로그램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예요. 친구들이 욕하거나 막 이러면 너 그렇게 욕하면 부모님 좋아하시니? 약간 이런 말투를 가진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촉새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맨날 뭐 하면 야 촉새 애들 줄 세워. 촉새 일로 와. 촉새 애들 줄 세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말도 되게 잘 들어요 생각보다. 네. 그 친구가 반장이었는데 저희가 반장을 보통 팀장으로 이렇게 정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 친구들은 B동에 묵게 됐었어요. B동에 묵게 됐는데 요 B동은 뭐 다들 말씀드리면 알겠지만은 저희 옛날 군대 내무실처럼 생겼어요. 양쪽에 침실이 있고 가운데는 뻥 뚫려 있는 그런 식으로 생겼는데 오전 프로그램, 오후 프로그램을 끝내고 저녁에는 이제 담력 훈련을 해야 하고 레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보통 담력 훈련을 안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저희가 산중 저것도 하고 저희 지도사들이 분장해가지고 막 놀래키기도 하고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막 울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보통 안 하는데 여기 학교 선생님들은 담력 훈련을 하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담력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강당에 모았어요. 여기 제가 강당은 안 그려놨는데 식당하고 B동 사이에 있어요. 강당은요. 식당하고 B동 사이에 있는데
아무튼 그 강당에 이제 모아가지고 막 학생들이 이제 무서운 얘기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레크레이션하고 저거를 같이 진행을 해야 돼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도 지기 전에 이제 담력 훈련을 해야 돼요. 보통 해지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느 때와 똑같이 이렇게 학생들을 막 저거 하고 있는데 그 촉새라는 반에 뭐 5학년 3반이라고 할게요 그냥 5학년 3반에 친구들이 이제 줄을 서고 있는데 촉새가 아니 부반장이 줄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촉새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몰라요. 촉새 지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뭔 소리야 임마 방에서 왜 안 나와 프로그램 해야 되는데 막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창문 밖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얘 이거 담력 훈련한다고 겁나서 그런 거 아니야? 선생님하고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그 부반장을 제가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진짜 그 친구 말대로 창밖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숙소에 갔는데 그 창밖이 어떻게 돼 있냐면 내무실처럼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입구 딱 들어가면 딱 정면 끝에 창문이 있어요. 정면 끝에. 그 정면 끝에 창문이 있는데 그 밖에는 막 낭떠러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밑에가 평평한 바닥이 아니라 조금 밑으로 이제 약간 언덕에 지었다 보니까 밑에는 생각보다 조금 높아요. 창문 밖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위험하니까 철창도 쳐놓고 했었는데 양팔을 창문에 괴고 이렇게 창밖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촉새 너 왜 안 나와? 그랬더니 뒤로 한번 쓱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팔을 이렇게 괸 상태에서. 그랬더니 다시 쓱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선생님 된 입장으로 좀 어이가 없잖아요. 예. 야, 너 지금 선생님 말하는데 쌩까냐? 빨리 안 나와? 그랬더니 뒤로 또 쓱 쳐다보더니 할머니가 비 온다고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더니 다시 창밖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솔직히 섬찟했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잊을 때쯤이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할머니 그러다가 옆에 또 부반장도 있는데 무서운 티는 못 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는 무슨 할머니야 빨리 나와. 프로그램 하러 가게 나와 빨리. 그랬더니 이러더니 뒤로 이렇게 이제 몸 전체를 쓱 돌더라고요. 돌더니 나가지 말라 했는데 비 온다고 막 그러더니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서 평소에는 들어볼 수 없었던 말투였어요. 나가지 말라 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막 한 발씩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얘가 뭐 쓰러질 것처럼 진짜 비틀비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위험을 좀 직감을 하고 좀 약간 부축을 해주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얘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한 다리를 뻗고 손으로 이렇게 딱 뻗었는데 미처 그까지 닿지는 못하고 그 친구의 이마만 이렇게 스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에 그 친구 얼굴이 바닥에 엄청 세게 부딪혔어요. 진짜 코를 부딪혔으면 코뼈가 다 부서졌을 정도로 쿵 소리가 함께 이렇게 탁 쓰러졌는데 바닥이 대리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못됐구나. 이거 진짜 못됐구나. 그때부터 밑에 피가 쫙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야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세웠더니 애가 눈을 또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봐요. 근데 입에서는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있고 입술이 위에 입술 아래 입술이 정말 많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답이 없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가 한번 있으면 진짜 타격이 크거든요. 수련원에는.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다. 바로 그냥 아무 수건 이렇게 막 널려 있는 거 하나 들고 바로 입을 틀어막고 바로 제 차에 태우고 갔어요. 가면서 바로 이제 후 보고를 했죠. 대장님한테. 일단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일단 알았다. 나도 바로 갈게. 일단 병원으로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좀 멀리 있는 좀 큰 병원까지 갔어요. 그 시간에 응급실까지 가려면 좀 먼 데까지 나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까지 갔는데 의사도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그래갖고 일단 앞으로 넘어지면서 박았다. 와 이거는 마취도 힘들어 보입니다. 일단은 빨리 꿰매야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막 꿰맬 수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꿰매기 시작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간호사들 다 와가지고 막 그 친구 막 다리 잡고 막 팔 잡고 이렇게 있는데 애가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은 것처럼.
근데 웃긴 게 눈만 뻐끔뻐끔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꼬매는데 얘가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의사도 너무 불안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고 잘 참네 이러면서 막 꼬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시술이 다 끝났어요. 잘 꼬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차에 태웠습니다. 조수석에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처 몰랐는데 갖고 왔었던 수건을 보니까 완전 수건이 그냥 새빨갛더라고요. 그냥 피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 차에는 막 옆에 조수석에 막 피 막 흥건하고 그런 건 닦으면 되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또 제가 또 직물 시트다 보니까 이게 또 닦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옆에다가 앉히고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어요. 생각보다 이제 수련원까지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기 이 나라를 기준으로 반을 뚝 잘랐을 때 밑에 있는 지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키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 수련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가는 길이 엄청 꼬불꼬불하고 제가 오르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가로등이 하나가 없어요. 여기는 희한하게 저희 수련원 앞에 빼고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를 태우고 막 그 꼬불길을 지나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아까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고 얘는 말도 없지 막 옆에서.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제가 좀 풀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을 걸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친구야 뭐 좀 괜찮아 그랬더니 말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야 근데 아까 뭐 무슨 할머니 얘기하더만은 할머니 뭐 지금 어디 계신데 그랬어요. 제가 예. 할머니 아까 그 수련원에 계시더라 하면서 그랬더니 아니요 같이 왔는데요.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같이 왔었어? 그래? 그럼 지금 어디 계신데? 그랬더니 위에 앉아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룸미러를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또 학생이다 보니까 무서운 티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서 막 지 혼자 막 중얼중얼 해요. 막 중얼중얼 했다가 막 웃기도 했다가 막 웃는 것도 웃음소리도 막 이러면서 혼자 옆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누구 비웃듯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어쨌든 말을 걸었어요. 막 말을 거는데 지금은 좀 안 아프나 괜찮나 그러면서 네 괜찮아요 막 이러다가 그래 뭐 할머니 뭐 뒤에 계시다는데 뭐 할머니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있나 뭐라 하시나 그랬더니 뒤를 쓱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알아듣는다는 말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머니 뭐라 하시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이렇게 저한테 가까이 오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거의 진짜 제 볼 바로 옆에까지 얼굴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흠칫하면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말씀드려도 돼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해 뭘 하시는데 그랬더니 같이 가자고 핸들 꺾어버리라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제가 갓길에 차를 막 완전 그냥 끼익 하면서 세웠어요. 갓길에 차를 세워가지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친구야 여기서부터 길이 좀 험하니까 뒤에 탈래? 하면서 제가 뒤에다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뒤에 탈래? 그러면서 이제 문을 딱 열어주니까 내리면서 쫄기는 이러면서 뒤에 타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에 타가지고 이제 가는데 진짜 룸미러를 그때부터 그 친구도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와. 그래서 제가 이 무서워하는 표정이나 이 떨리는 손이나 이런 게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또 무마시켜 보려고 제가 그냥 갔으면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자꾸 말을 걸었어요. 친구야, 그 아까 뭐 비 온다 카드면은 뭐가 비가 오나 이 하늘 이래 쨍쨍한데 별이 이래 많이 보인다 하면서 야, 비 안 오잖아 하는데 갑자기 뚝뚝뚝 쏴 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100% 리얼이고요. 비가 그렇게 오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차저차 진짜 완전 밟고 밟아가지고 수련원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제 교육대장님도 오셨고
와가지고 이제 학생 상태를 보고 일단은 무사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됐다. 일단 학생들 프로그램 하는데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이제 일단은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강당에 학생들 레크레이션 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하니까 네. 어깨동무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놓으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놓으라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왜 그래? 같이 친구들하고 놀자니까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안 간다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기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막 다치고 이랬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애가 막 갑자기 그렇게 울면서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자, 괜찮다, 친구들 있는데 가자 막 그랬더니 안 간다고 이러면서 막 나무에 머리를 막 박고 콘크리트 바닥인데 손목을 막 이렇게 막 끄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손목에 피가 나고 막 머리에서 피가 나고 이러니까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꼬매야 되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지만 막 그렇게 하니까 알았다 막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인계를 해줬어요. 일단 선생님 숙소에서 재워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선생님 알겠다고 그래서 선생님 데리고 가셨어요. 데리고 가셔서 제가 이제 따라가가지고 학생이 이제 눕혀놓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끔씩 저러냐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대요. 예. 학교에서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뭐 때문에 저러는 것 같냐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희 교육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뭔가 좀 씌인 것 같다. 뭐 그거 아니면은 사실 이게 설명이 안 된다. 니도 알겠지만은 제가 말도 많았고 질문도 많았고 막 이랬던 아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해드릴 얘기는 여기가 끝이고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저희도. 예. 그리고 수료를 하고 잘 갔고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수료를 하고 잘 갔고 여기 수련원 자체가 되게 음산하고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는 막 귀신을 보거나 했던 적은 뭐 종종 있기는 했지만 막 그렇게 누군가가 그만두고 무슨 일이 생기고 했었던 일은 없었거든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일을 했는데 저는 C동에서 귀신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했었어요. 네. 네. 야. 아무튼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네. 제가 지금 너무 땀이 나네요. 네. 와, 아니, 근데 너무 레전드였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딱 레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무섭게 잘 들었고 그리고 역시 겸손하신 분들이 겸손하구나. 역시 나 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겸손님의 스타일이 있으시네요. 이 말씀하시는 네. 스타일이. 네, 제가 좀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아니요, 저는 이런 사투리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연기가 녹아들어 버리는 그 느낌. 너무나 좀 좋습니다. 제가 순화해서 말할 수도 있었는데 네네.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지금 너무 제가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야, 네, 진짜 저 소름 쫙 끼쳤어요. 오늘 몇 번 끼쳤는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도 면역이 될 대로 된 놈이라 가지고 소름 끼치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쫙쫙 끼쳐버리네 오늘. 야,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진짜로. 진짜 감사드리고 오늘 네, 겸손님께서 또 이렇게 겸손히 또 저희 방송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여라도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뭔가 우리 시청자분들 전체가 그때 당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 그 수련원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수련원 사실 되게 재밌고 뭔가 잠 이루기도 좀 쉽지 않고 이런 뭔가 좋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산에 둘러싸여 있는 무서운 곳이거든요. 밤 되면. 그죠? 근데 이제 어릴 때 막 노느라고 그런 걸 좀 잘 잊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귀신이 많이 나왔던 곳 같네요. 여기는 보통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종이방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이분의 닉네임이 왜 종이방패였냐? 그거는 첫 번째 이야기, 종이방패님의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으세요. 그러면 저 닉네임의 뜻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종이방패님. 안녕하세요. 자, 또 스님께서 종이방패님의 레벨에 맞게끔 이야기를 전달해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아, 그렇죠. 근데 일단 첫 번째 이야기를 못 듣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전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제 스님이랑 어찌저찌해서 만나서 이제 스님이 제 사주를 보시면서 제 주변에 있는 귀신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주시면서 좀 연이 닿으셨던 분이시죠. 아,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지만 종이방패님에게는 또 영향이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냥 영향이 그렇게 크게 가지 않는 이야기들을 전달을 따로 해주신다고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셨죠. 그렇죠. 뭐 워낙 이쪽에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귀신 얘기하면 귀신들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쵸. 어떻게 듣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스피커폰으로 들으면 더 몰려올까봐 이어폰으로 듣는데요. 근데 이어폰으로 들으면 안 오는 줄 아시나 봐. 그것도 한번 여쭤봐야겠네. 걔네가 왜 귀신같이 안다, 귀신같이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귀신이니까. 그죠? 자, 그쵸.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십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스님께 먼저 여쭤보고 이런 일이 있는데 스님 혹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좀 흥미로워 하시면서 오호. 그러면 자기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얘기해주면 재밌어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스님이 어리실 적에 태어난 집안이 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대요. 거의 다 쓰러져가는 판사촌 이런 데에서 사셨는데 점점 아버지 사업이 성공을 하시게 되면서 점차 정말 부유해졌대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스님이 비유하시기를 나는 판사촌에서 타워팰리스까지 간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되게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님 아버지도 되게 가부장적이셔서 아들을 되게 이뻐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위로 누나가 3명이 있고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는 거는 모두 다 해주셨을 정도로 그렇게 아들한테 지극정성으로 하셨었대요.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할 정도냐면 아들이 뛰어놀고 오면 흙먼지가 묻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옷을 손수 빨 정도로 정말 아들한테 지극정성이었대요. 그러다가 아들이 국수를 너무 좋아하니까 마음껏 국수를 먹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국수집을 여셨대요. 근데 그게 지역 명물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국수집이 잘 되고 아들이 이 중장비 장난감 있잖아요. 포크레인, 큰 트럭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시니까 중장비 대여업도 대박이 나셨고 그때 마침 다 대공사를 할 때 시즌이니까 엄청 대박이 난 거예요. 만화책방도 열었는데 대박이 나고 레코드 가게도 대박이 나고 빵집, 커피, 다방 다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미래 사업가다 이러면서 더 둥가둥가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제 아들의 촉을 믿고 고깃집을 열자라고 생각을 해서 고깃집을 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그래서 뭐지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고기는 별론데 왜 괜찮잖아. 도축만 안 하면 되지. 그래 죽이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하게 두자. 야 그래도 피는 좀 싫은데 그치? 그래 그냥 고기는 하지 마 하더니만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목소리가 다 같이 스님아 고기는 하지 마 하고 꿈에서 깼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미 고깃집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 하는 순간 이제 거기서가 불행이 시작이 된 거죠. 고깃집을 연 지 이틀 만에 누님들이 동시
몹쓸 짓을 당하신 거예요. 예. 아버지는 이제 건강학과로 쓰러지시고, 집안 사업은 직원들 중 핵심 인물들은 그때 당시가 삼천교육대 시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에 끌려가고, 다른 분들은 그 사이에서도 사기를 친 거예요. 가지고 아예 진짜 사업이 모두 다 파탄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하면서 방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길거리를 딱 지나가고 있는데 박수무당이 하나 딱 오더래요. 골목에서 박수무당이 딱 나오더니만, 어디 어린 놈이 더러운 거 끌고 다니면서 역겨운 거 끌고 다니지 말고 저리 꺼져라, 이런 식으로 되게 욕을 엄청 하시더래요. 그리고 너 담배 아무 데서나 피지 마라. 너한테서 썩은 내 나니까 그 썩은 내 나는 몸뚱이를 어디다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민폐를 붙이냐라고 막 엄청 욕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담배를 그냥 다시 계속 피고 있으셨는데, 담배를 뺐고 내가 방금 너 피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되게 화를 내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짜증나서 이렇게 노려보는데 어깨를 이렇게 정말 툭 미시더래요. 거의 약간 우리 자동문 버튼 누르는 식으로 네. 툭 미셨대요. 근데 정말 체감상으로 한 2m는 날아갔대요. 툭 미셨는데. 예. 그러고 나시더니 갑자기 그 박수무당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미안해 아가, 잠깐 들어와서 얘기 좀 할래? 이러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많이 얘기를 나누니까, 힘들었지, 미안하다, 너무 많으면 다 들어주기가 힘들다 라고 되게 인자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그 스님이 그릇이 되게 크시대요. 그러니까 큰 신을 모셔야 되는 스님인데, 판자촌에는 안 좋은 귀신들이 있으니까 그 큰 그릇으로 잡기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네 그릇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걔네들이다, 걔네라고도 얘기 안 하고 걔네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넌 지금 어쩔 수 없다, 신을 모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다시 사업을 일으킬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거 다 걔네들이 도와준 거고 걔네들이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왜 했냐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그래서 그거였구나, 난 그래도 무당은 싫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럼 도망가 보든가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때 문득 딱 들었던 생각이, 절에는 네. 절 입구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실까요? 있어요. 예. 거기 혹시 4대 천왕이라고 서 있는 거 아세요? 눈만 이렇게 크게 뜨고 맞죠? 네, 절에 들어가는 문 보면 문이 있고 되게 그냥 돌로 된 공간이 있고 또 문이 2개가 있어요. 네. 거기에 사방에 4대 천왕들이 서 있어요. 잡귀신들이 못 오게. 그래서 이거 말하시는 건가 보다, 천기누설이니까 못 말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절에 들어갈 준비를 다 했대요. 절에 들어갈 준비를 다 하고 가기 전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귀신들이 나와서 막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동시에 스님을 딱 보더니만 그 오케이 모양처럼 손가락으로 원 만들어서 그 자기들 눈에 다 갖다 대더래요. 그러면서 스님을 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손으로 안경을 만들어서 스님을 보더래요. 그리고 꿈에 딱 깼는데 그때부터 영안이 시작됐다고, 스님의 영안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그 절로 가고 있는데 차도 못 타겠더래요. 네. 버스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버스에는 아무도 없는데 눈들은 자기를 보고 있대요. 택시를 타려고 해도 택시에도 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혼자 가셨대요.
근데 가는 길에는 너무 혼잡하고 무섭고 소리도 들리고 고함도 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절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고요하더래요. 정말 고요해서 내가 갈 길이 여기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줄도를 닫고 절 밖으로는 잘 안 나가시더래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은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오셨던 날 저를 만난 거예요. 오. 그래서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날 운명이었으니까 만난 것 같다. 그러네. 진짜. 그러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일화가 지금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야, 참 삶이 기구해요. 이게 이야기 그러니까요.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꼭 말씀하라고 이제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산은 기운이 되게 좋고 네. 맑은 기운이 있어서 맑은 사람들이 가면 좋아요. 근데 동시에 악한 기운들도 되게 힘이 강해진다고. 그래서 산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예. 뭐가 이상하면 그냥 도망가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동물이면 위험하고 귀신이면 위험하고 당연히 사람이면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도 같이 붙여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이라는 게 진짜 네. 좀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쵸. 아름답게도 표현이 되고 무섭게도 표현이 되고 그게 자연의 그쵸. 일부분이니까 거기에 뭐가 네. 있을지 모르는 그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산악인 하셨던 분들, 그렇죠. 그 직업괴담으로 나오셨던 분들 네네. 중에서도 아마 이 말씀 하시면 아실 거예요. 산은 등산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항상 하잖아요. 오. 스님들도 등산이라고 말씀 안 하신대요. 입산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맞아. 입산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산이 나를 허락해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산은. 오. 산이 내가 허락을 안 해주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산은 나를 거부하고 맞아요. 내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왜 보면 좀 신성시 여기는 게 괜히 그런 네.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음 이야기는 1편을 들어야 알 수 있는 이야기니까 1편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안 잘생겼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들었을 때 아무튼 잘생겼어요. 네. 그 어떤 외모냐면 장난식으로 얘기할 때 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네 남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군 전역 후에 이제 권투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거기 회원님 소개로 돈 좀 벌어볼래라고 말씀을 하셔서 돈을 벌러 타지에 노래방이래요. 이게 개업한 노래방이래요. 그래서 노래방이면 뭐 하고 갔는데 좀 그런 노래방이더라고요. 좀 이제 네. 하면 안 되는 좀, 그런 네. 누나들이 상주하고 있고 좀 규모가 큰데 노래방 기계만 있으니까 노래방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이제 권투장 끝나고 퇴근했다가 노래방 출근하고 다시 와서 자고 이런 식의 계속 생활이 반복이었었어요. 거기서 제 업무는 이제 손님 안내해주고 누나들 안내해주고 룸도 청소해주고 출석이나 출근 관리해주고 예약 관리해주고 저를 여기로 소개시켜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진상들도 같이 청소 좀 해달라. 남자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쵸. 아무래도 네. 그리고 왜 운동했던 애를 쓰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나들 룸으로 들어가면 되게 냄새나요. 정말 냄새나요. 담배 쩐내부터 시작해서 엄청 나는데 그 와중에 제가 되게 싫은 냄새가 안 하고 좀 잘 이렇게 싹싹하게 하니까 그리고 또 어린애니까 누나들이 되게 이뻐해 줬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취미로 마술도 배웠었고
그 누나들이랑 잘 지내면서 놀았었어요. 네. 유독 한 누나가 선물을 많이 사주는 거예요, 저한테. 뭐 핸드폰 케이스도 사주고, 제가 이제 카드로 놀다가 카드가 좀 많이 상하면 카드도 새 걸로 선물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헤헤, 나 좋다, 누나가 나 이뻐해준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갑자기 어느 날 오토바이를 사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이제 그때 당시도 어린 나이였으니까 지금 같았으면 뭐지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오토바이다 이러고 이제 타고 다닌 거예요. 예. 그때도 오토바이 너무 좋아했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좋아하면서 이제 타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나게 등록을 하고 타고 다녔죠. 그러더니만 옷이 안 맞네 하고 되게 비싼 가죽 자켓도 사주고 되게 잘해주고, 거의 처음에는 좋아한다, 둘이 이제 뭔가가 있다 라고 하다가 거의 나중에는 방패 누나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잘 해줬었어요. 근데 그래도 가게 돌면 안 좋으니까 가게에선 평소처럼 하자. 네. 내가 뭐 퇴근도 같이 하고 이러고 있다가 자기 손님 중에 누구 한 명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닌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 나 너무 무섭다라는 식으로 얘기도 해서 제가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던 거예요. 오. 처음에는 방패 음식 뭐 좋아해?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돼? 생일이 언제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본명을 얘기 안 해요, 서로. 가명. 네. 네. 저도 그때는 이제 본명을 얘기 안 했었으니까. 종이방패죠, 네. 뭐. 그렇죠. 종이방패였죠. 그래서 종방이지, 종방. 그때 이제 그냥 편하게 방패라고 얘기를 할게요. 방패야, 너는 본명이 뭐야? 전화번호는 뭐고? 어디 살아? 출근 안 하는 날은 뭐해? 취미가 뭐야? 운동하는 체육관은 어디야? 자주 가는 음식점, 술집 이런 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다 안 해줬죠. 그러더니 이제 일이 빨리 끝난 날에 할 얘기가 있다면서 술을 먹으러 가재요. 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놀라실 만한 깜짝 사항이 있지만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아요. 제가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 누구와도 네.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 술 안 마신다. 그러면 자기 술 마시는 거 같이 있어달라. 자기 집에서 술을 먹자. 그래서 왜 가냐 내가 누나네를. 그러니까 이번에는 니네 집에서, 그러니까 방패 너네 집에서 놀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호. 나는 그냥 피곤하면 집에 가라. 나도 피곤해서 집에 간다. 이러고 얘기하고 계속 미련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래 가라 이러고 이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혼자 살고 있어서 굉장히 외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외진 곳에 차가 올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올 만한 곳이 없는데 택시가 하나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누가 있나 보다. 그때 당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누가 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 와서 예. 그냥 가고 있었는데 뭔가 계속 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때부터 살짝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멈춰서 담배를 한 대 폈어요. 차는 부응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나 보다 이러고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택시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뭐 오토바이가 빠르니까 보이겠구나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골목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편에서 혹시 그 업계 형님들이 저한테 했던 말 혹시 돌비님 기억나세요? 꼭 올게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예. 못했다. 그래서 제가 집 주변에 가서 좀 떨어진 건물에 차를 댔어요. 그 오토바이를 예. 주차하고 빌라촌이어가지고
막 담을 넘었어요, 제가. 네. 담을 넘고 그때 골목 여기저기 사이로 막 도망가고 그러고 집 주변에 많이 이제 외졌다 그랬잖아요. 가로등 없는 곳이 있어요. 네. 가로등 없는 곳에 몸을 이렇게 딱 숨겼어요. 그 흔히 얘기하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그 택시에서 누나가 내리는 거예요. 네. 그 누나가. 그래서 두리번 거리더니만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무섭다. 이제 무서워서 가게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나 이러이러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사장님이 되게 현명하셨던 게 그만 나오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다. 그만두고 고생했다 해서 저도 이제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었죠. 이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리고 뚝 끊기더니만 방패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그 누나 목소리로.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죠. 그때부터 문을 미친 듯이 막 두들기는 거예요. 뭐야? 방패야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누나 가방에서 일반 커터칼 아니라 공업용 커터칼 아세요? 날이 좀 두꺼운 거? 오, 알죠. 그게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예. 좀 환경이 무르해서 그쪽 일로 좀 오래 일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막대하고 되게 천대 여기는데 자기한테 되게 잘해줘서 집착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애정 표현이 선물 주는 것밖에 없어서 선물을 받는 것밖에 없어서 자기도 선물을 준 건데 제가 내 마음을 안 받아준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얘가 뜯어먹고 도망을 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아쉽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모두 가시겠지만 네네. 이 뒤에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요? 갑자기 형사님이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예. 걱정돼서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 누나 핸드폰에서 1편에서 나왔던 그 어깨 형님 세 분들의 번호가 나왔대요. 뭐야? 그래서 헐. 그때 이후로 저는 아직도 고향 주변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의 끝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여자는 뭐 사랑을 하고 뭐 이딴 게 아닌 거네. 아니죠. 선물 준 것도 그냥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제가 그 집으로 갔으면 그 누나가 아니라 그 형님들과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고요. 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합의할래 깜빵 갈래 했는데 깜빵 간다 그러는 사람들. 네. 헐. 그때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쫓겨다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혹시나 그 지역에 또 있을까봐. 그래서 고향에는 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방송 듣진 않겠지? 근데 이제 들어도 네. 뭐 저를 찾을 순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하는 거 아니에요? 저 죄송한데 방패라는 저희 방패. 사람이에요. 네. 네. 그 사람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또 온다고 했거든요. 이러면서 무서워. 진짜 그거 무섭다. 네. 아니 가끔씩 저한테 네. 참여자분 연결해달라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절대 해주진 않지만 그쵸. 자꾸 연결시켜달라고 뭐 그러는데 뭐 이게 연결까지 돼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를 믿으세요. 저는 절대 저희 시청자분들의 정보를 넘기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구업이었는데 지금은 지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짓는 죄라고.
제발. 악플 안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악플을 다시는 그 사람들이 그건 절대 바꿀 수가 없대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구업이든 지업이든 얘기를 해도요. 왜 못 바꾸냐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자존감과 스트레스를 풀려는 행동이에요. 그걸 어떻게 네. 막겠습니까? 그쵸.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뭐 알아서들 벌 받겠죠 나중에.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면- 나중에 네. 뭐 받아야죠 뭐. 그쵸. 혹시 아니면 시간이 괜찮으면 짧게 네. 하나 더 가능할까요? 아니면 레츠가 길이시죠. 길이시죠. 알겠습니다. 레츠가 길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짧아서 금방 얘기가 끝날 것 같아요. 네. 아는 동생 얘기고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카페에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러냐.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자기 친구랑 가족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몰래 친구를 보러 왔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어떤 분이 오더니만 거기서 이제 패드립을 갑자기 하더래요. 어머니가 예. 돌아가셨죠. 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도 이제 성깔이 있어서 뭐지? 신종 싸움 거는 건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귀인을 만날 건데 그분 놓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래요. 뭐지? 하고 있었는데 얘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랑 와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 교수님이 이 주변에 왔다는데 나 잠깐 그 교수님 같이 봐도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심리상담 쪽이시래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너무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알고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겠다. 심리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겠다. 라고 얘기해서 심리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녀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도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 성경 공부도 같이 하자.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걔도 오래 다녔거든요. 네. 근데 뭔가 다르더래요. 안 맞네. 자기가 알던 뭔가. 네. 그 상태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요즘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웹툰 덕후예요. 정말 웹툰을 제가 엄청 많이 봐요. 그 닥터 프로스트라는 심리학에 관한 웹툰이 있어요. 닥터 프로스트? 네. 네. 거기서 봤었는데 몇 가지를 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심리 상담을 카페에서 하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그 상담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 몇 개가 나오는 게 상담사는 절대 시계를 보지 않아요. 내담자랑 얘기를 하는 그 상담을 하는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시계를 보지 않아요. 팔짱을 끼지도 않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옅은 지식으로도 저게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주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쪽을 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쪽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를 가자라고 얘기를 한다. 네. 그래서 그냥 교회 이름 물어봐라. 지금 막 세운 지 얼마 안 된 데여서 교회 간판이 없다. 일단 여기서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그럼 교수한테 전화를 해라. 그래서 제가 교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어디 학교 무슨 과 교수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지금 의심하는 거냐. 내가 이단 퇴치 운동도 하는 사람인데 나를 의심하는 거냐.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냥 과랑 학교만 물어봤거든요. 자기가 어디서 운동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어라. 내가 지금 당장 자료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고서 그 동생도 그 친구와 손절을 했죠. 이게 네. 뭔가 뭐 자신의 모든 선택이긴 하겠지만 그냥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러면 안 돼. 진짜로. 그리고 그 동생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그 동생 주변에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그 동생이랑 다 연락이 끊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캐보니까
그 동생 친구가 소문을 다 낸 거예요. 아. 이상하게. 점점 다 고립이 되고. 그 후로는 그 친구들과는 아예 연락이 끊겨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나 너무 무섭다. 오빠 나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 집 앞에 살고 있어요. 네. 지금 같이 쫓기는 사람 2명이서 같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나 이거 제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좀 그렇다. 안 했으면 좋겠다. 혹시 걔네가 듣고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 얘를 위해서 안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다가 오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쪽에 인원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쵸.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쵸. 그래서 분명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계실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나쁘게 생각할 것만이 아닌 게, 사람이 느낀 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쵸. 정말 혹시 모르죠. 제가 진짜로 오해한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쪽 사람들이 치밀합니다. 그렇죠. 조심하십시오, 모두들. 방패님도 당해봤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더 아시는 거지. 그러니까 참 희한하네. 종이방패님도 그렇고 지인분도 그렇고 이런 쪽이랑 연관이 되네. 그니까요. 아니면 이런 쪽에 사람들이 요즘 많이 노리는 건지 모르겠다만. 좀 마음이 다들 약해지니까 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종이방패님 오늘도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방어 잘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종이방패님께서 이제 스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셨고 본인도 겪었던 이야기 또 지인이 겪었던 이야기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사실 현실 공포 자체가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서 그거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맞고 스님의 이야기도 첫 번째 이야기로 한번 들어봤겠지만 좀 참 기구한 또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만큼의 또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